직선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직선이 뭔지는 다 알 거고,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다 직선이죠. 이런 애들이 다 직선이 될 텐데,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수학에서는 두 점이 필요하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면 직교좌표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오로지 유일하다라는 거고. 근데 직선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그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칠판에 그린 4개의 직선은 서로 다 달라 보이지? 달라 보입니다. 그럼 이 다른 걸 좌표축에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경사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산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파를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이 경사도 같은 개념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기울기. 자, 이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x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이만큼 증가한다. 자, 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으로 새롭게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하나 약속을 하지. 그게 기울기죠, 기울기. 자, 우리 증가량, 변화량은 보통 이제 과학에서도 그렇지만 델타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그러니까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을 기호로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은 다 이거분의 이게 달라지겠지. 서로 다른 직선을 표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근데 이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해도 엄연히 이 세 직선은 다른 직선이죠. 그러면 기울기는 직선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 위치하는지는 y 절편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는 어떤 직선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여기 위치하냐, 여기 위치하냐, 여기 위치하냐, 여기 위치하냐가 y절편. 자, 사실 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에 재방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쉬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 그럼 이제 결국은 얘를 평면직교좌표에 나타내고, 평면직교좌표에 나타내고 직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A라는 하나의 정점, 고정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한 이 정도인 직선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딱 만날 거야. 기울기는 M이라고 해봅시다. 자, 제가 증명을 한 번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울 때 이렇게 쓰죠. 이때 여기 있는 애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를 y절편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자, 근데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중학교 때는 보통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고, 얘가 x1, y1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b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이 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살짝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고교 수학에서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꾸며내셔야 돼요. 한 방에 꾸며내야 되는 식이 이거지. 이겁니다. 여기서 얘만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이 둘은 m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자, 이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돼. 절대 중학교 때 방식처럼 푸시면 안 됩니다. 뒤쪽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이 2개가 주어지든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지든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증명이 끝났으면 바로 y-y좌표,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이렇게 꾸며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더 계산이 빠른 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하겠지 결국은. 이건 근데 앞에서 뭐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이미 다 이렇게 꾸며내고 있었으니 제가 한 번만 식을 뜯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직선이 맞습니다. 왜 직선이 맞냐라고 하면 xy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습니다. 첫 번째, xy에 관한 1차식이므로 얘는 평면 직교좌표에 나타냈을 때 직선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m 맞니? 기울기는 m 맞습니다. 왜냐하면 y의 개수를 1이라고 했을 때 x의 개수가 그대로 기울기지. m은 기울기가 맞다. 그럼 나는 이제 세 번째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x1, y1 지나는 거 맞습니까? 왜 지난다라고 할 수 있지? 왜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 x1, y1을 지난다는 얘기는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이 등호가 성립하면 지나는 거지. 등호가 성립하니까 지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 m은 기울기고 이 점 지나는 거 맞으니까 앞으로 직선은 이렇게 꾸며낼 거예요. 오케이? 외워. 이거는 3학년 때까지 안 되면 답이 없어. 물론 다 외우시겠지만 제가 예시만 들어볼게. 기울기가 3이고 1,4 지난다. 그럼 y는 기울기 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 형태로 바로 써달라고. 오케이. 반대도 돼야 돼. 반대.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지. m은 기울기고 항상 어디 지나? 2,4를 지나야만 하지. 기울기 m 값에 관계없이 x가 2면 y가 4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2,4를 지나고 기울기에 따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자. 그럼 사실 제가 지금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꾸며내는 걸 했는데 이게 거의 시작과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서 파생되는 식입니다. 지우개가 늙었나 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모양을 결정짓기 때문에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직선은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얘는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니까 순서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죠. 얘에서 얘 뺀 거 분의 얘에서 얘 뺀 거. 물론 반대의 순서가 돼도 똑같이 나오겠죠. 맞지? 이게 그대로 기울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y는 기울기는 저는 얘를 쓸게. 아무거나 쓰셔도 똑같은 식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x좌표 더하기 y좌표인데 이 점은 얘도 마찬가지.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 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실제 어떤 직선이든 집어넣어 보시면 같은 결과 나와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미 여러분들 다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냥 뭐 쩔인데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
자, x절편이 a, y절편이 b로 주어졌을 때 직선도 한번 구해볼게. 자, 눈에 보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사분면 위에 그리겠습니다. x절편이 여기, y절편이 여기.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저는 기울기를 또 먼저 구해달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얘는 좌표로 표현하면 a, 0이고 얘는 좌표로 표현하면 0, b죠. 그럼 기울기는 a-0분의 0-b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y는 기울기 써주시고 저는 이 점 기준으로 할게요. x-x좌표 더하기 y좌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맞나? 자, 맞죠? 양변에 이제 a 곱하겠습니다. 식을 좀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거 1로 넘기고 양변 a, b로 나눠주시면 얘는 넘기면 bx인데 a, b로 나눴으니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꾸며내는 거. 얘도 형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지금 1번. 다 1번에서 파생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직선을 구하는 연습이랑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할게. 자, 기울기를 숫자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 기울기가 3이다, 5다, 10이다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기울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셋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수학과 이과 과목에서 약속을 볼 텐데 x축 양의 방향이면 이쪽이지 저쪽은 음의 방향이고 얘랑 이루는 각이면 수학에서 이루는 각은 반시계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도 마찬가지,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말해. 회전할 때. 자, 반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이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지. 반시계면 이쪽 말합니다. 이쪽. 그럼 제가 이 문장을 그림에 표시해 보면 x축 양의 방향, 이쪽 방향과 이루는 각, 반시계 방향, 그 각이 셋하다라고 하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얘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굳이 표시한다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반시계니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고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셋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 자, 그럼 요 직선에서 기울기는 제가 어디를 잡던지 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 아니야?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인데 이미 삼각 B에서 배웠죠.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무슨 함수지 이게? 탄젠트. 이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제가 연습으로만 한번 그려볼게.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나오는 세타는 특수각밖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대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세타는 30도 45도, 60도 뭐 조금 학교 시험이 어렵다. 135도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쪽이라고 했어. 반시계. 아래쪽은 왜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저게 이과 과목에서 약속이야. 이루는 각이다라고 하면 항상 반시계.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예, 맞아. 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얘는 기울기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 얘는 기울기 루트 3이지. 삼각 B 이용하면. 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35도. 여기가 135도라는 얘기는 이쪽은 몇 도라는 얘기죠? 45도죠. 얘는 기울기 얼마라고 가늠이 가능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 수준에서 당부하고 싶은 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야 되나 이 기울기를 보고도 바로 특수각인 걸 아셔야 돼요. 기울기만 보더라도 이런 기울기를 보면 특수각인 걸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 특수각인 걸 알면 변의 길이의 비 등등을 알 수 있지. 쉽게 얘기해서 외우란 얘기죠. 저 기울기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거나 1이거나 루트 3이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니까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대표 유형들을 봅시다. 자, 제가 A 스텝은 조금 생략을 해도 되겠죠. A 스텝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120번부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처음엔 쉽습니다. 처음엔 쉽죠.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럼 제가 중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중점 암산으로 되지. x좌표 더하고 나누기 1, 나누기 2 이거네. 그럼 1,4 지나고 기울기가 2니까 한 번에 꾸며내라고.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y는 2x 플러스 2 되겠고. 자,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을 위해서 123번.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핸드아웃으로 과제물이 더 나갈 거야. 이 셀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123번. 다음 직선이 점 2,-1을 지나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머릿속에서 예상을 해야죠. 저 직선을 그렸는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는 힌트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을 정리를 했을 때 루트 3이 나오려면 a는 얼마 나와야겠니?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만 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만 여기서 ay만 뿅 넘겼을 때 y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정확히 기울기가 루트 3이 나오겠지? 이거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2,-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고. 자, 이게 b죠. 둘이 걷다 더하시면 그냥 답 1번 나오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됐지? 자, 그 다음이 125번. 얘도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연습도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기본적인 문제를 볼게. 점 두 개가 나왔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b-a 값을 구하라. 그럼 저는 항상 기울기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x값의 차분의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인데 순서만 정확하게 지키면 된다고. 가운데 뺄 셈이니까. 그럼 저는 얘에서 얘 뺄게. 얘에서 얘 빼면 4. 얘에서 얘 빼면 8. 자, 그럼 기울기는 2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가 2고 2점 지나는 직선 구해볼게요.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혹시 모르니까 진짜 같이 나오는지 볼게. 이번엔 뒤에 있는 점.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둘 다 같은 직선 나오는 거 맞지? 어느 점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얘가 이 직선 위에 a, -7이 있고 5, b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a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는 b가 나와야 됩니다. 자, b 빼기 a 하면 9 나오겠죠. 9. 네, 됐어요? 자, 그리고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 이건 제가 지금 풀 시간 한번 드릴게요. 12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28번. 넘기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내각 90도가 되겠고 모든 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네요. 근데 CD의 x절편을 구하여라. 자, 이게 직선 CD죠. 그럼 직선 CD를 구하려면 저는 기울기는 이걸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점 하나만 구하면 되죠. 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중3 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증명 배웠지? 배운 거 기억나? 유클리드의 증명 아마 배우셨을 거고 바스카라의 증명, 가필드의 증명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그때 보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고 요런 도형 아마 제가 그리면 본 적 있을걸? 이 도형은 연산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센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기하학은. 지금 제가 요 그린 도형에서 요 구석탱이의 삼각형은 다 합동이 될까 안 될까? 합동임이 자명하지. 왜냐하면 빗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하면 90도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다시 x고 동그라미 x고 동그라미 x고 동그라미.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그럼 이런 상태의 그림이 나와야겠죠. 몇 칸 몇 칸이야? 지금 여기 3칸? 1칸. 지금 얘는 닮음이 아니라 합동이라고. 이 삼각형이. 그럼 여기도 1칸, 3칸이지 않겠니? 그럼 한 점의 좌표를 예상이 가능하죠.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겠어? 4겠지, 4. 4칸, y좌표 3칸.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직선 CD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당연히 같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저는 그냥 AB의 기울기를 구할게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뭐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x가 3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뭐 이 정도 치과는 다 있으실 거고. 자, 이제 직선 CD를 구해볼게요. 직선 CD는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CD의 x절편 구하래. x절편이면 그냥 이걸 정리할 필요 없이 y가 뭐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이죠. y에다 그냥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x-4만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에 3 곱하면 자, x절편은 13 나오죠. 13. 근데 가끔 이제 뭐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x절편을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13이 끝이야. 13,0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죠. 그건 좌표를 나타낼 때고 절편이면 그냥 13 골라내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130번.
자, 130번은 얘도 물론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아까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식이 굉장히 외우기도 쉽지 않았어? 이렇게 꾸며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여기가 x절편 자리고 y절편 자리예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얘가 왜 x절편이냐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x가 a지. 얘가 왜 y절편이냐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b죠. 각각 절편 맞습니다. 자,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 k, 마이너스 2k 지난데 k랑 마이너스 2k 집어넣으면 되지. k 집어넣으면 뭔 소리야? 자, 마이너스 2k 집어넣으면 자, k는 6 나오지. 뭐 가볍게 암산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도 뭐 순식간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없죠. 직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직선 구하라는 거 아니고 기울기만 보자는 얘기야.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제가 AB로 기울기를 구하든 BC로 기울기를 구하든 CA로 기울기를 구하든 다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근데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거 이용하자는 얘기야. 직선을 다 구하지 말고 그럼 한번 째려보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일단 없는 것 같네. 그럼 저는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고 자, AB의 기울기는 1-K분의 K-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엔 BC의 기울기 구해봅시다. 다른 거 교부하셔도 상관없어요. BC의 기울기는 K-5분의 7-11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결국. 얘랑 뭐 어려운가? 얘랑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K-7, K-5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5 자, 마이너스 4랑 얘랑 곱하면 4K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39는 0 나올 겁니다. 3이랑 13으로 되지.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대로 두 K 값의 합을 16이라고 구하셔도 되고 자,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답은 5번 나오겠네요. 자, 제가 지금 풀진 않겠으나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렇게 위치해야 되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에 그냥 다른 표현이에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놈의 다른 표현. 자, 다른 표현이니까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 자, 이제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의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 근데 여기서 도형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넓이를 분할하는데 그중에 가장 무난한 게 이제 이등분하는 거니까 이등분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쉬운 애부터 합시다. 원. 자, 원이 있으면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그 직선은 무슨 특징을 가지면 되지? 가운데 지나면 되지. 가운데가 뭐지? 중심.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직선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원의 중심 지나면 끝이에요.
이건 뭐 내가 설명을 할 게 없어. 여기 중심을 지나면 제가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다 넓이 2등분 하죠. 원은 제일 쉽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도형이 여기 뻔하지 않니? 뭐 칠각형 이런 게 나올까? 안 나오죠.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입니다. 자, 삼각형은 근데 굳이 나누면 두 가지 꼴로 나눠져요. 꼭지점 지나는 경우랑 지나지 않는 경우. 얘는 쉬운 문제예요. 자, 만약에 제가 직선을 그릴 텐데 쉽습니다. 요 점을 지난데 그 직선이.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토막을 내야 된대. 반토막을 내려면 마주보는 변에 어디 지나면 되지? 중점 지나면 되겠죠. 그죠? 한 꼭지점을 지날 때는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 지나면 된다. 마주보는 변은 우리가 보통 대변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집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대비 교재 펀해자에서 열나 많이 볼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닮음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야. 일단은 제가 유형만 분류를 해볼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른다. 혹은 얘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도 넓이 2등분할 수 있겠지. 이게 공통되는 규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 닮음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고 다 직선을 구하고 직접 계산해서 노가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고난도 문제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깊게 다룰 거고.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각형은 학교로 따지면 행신고죠. 행신고만 교과서의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다룰 거고 백양이랑 여러분 나머지 학교는 근데 다룬다라고 해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출제한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고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유형만 나올 것 같은 유형만 설명을 드릴게. 사각형은 그냥 노멀한 사각형이 나오진 않아.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평행사변형이나 그냥 듣보 잡사각형이 아니고 또는 마름모.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평사가 이렇게 그려지고 뭐 마름모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직선을 그을 거야. 직선을 그을 텐데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면 반드시 넓이가 2등분이 될까? 대각선의 교점.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근데 이 교점을 지나고 변에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더라도 2등분이 되지만 이렇게 자르더라도 2등분이 됩니다. 이거 뒤집으면 얘랑 똑같겠지. 이렇게 자르더라도 2등분이 되겠지.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르더라도 되고. 회전해서 이렇게 딱 점대칭 시키면 다 똑같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끝이에요. 대각선의 교점.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름모가 참 엉망으로 생겼는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고 얘도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다 넓이 반반 나오겠지. 똑같습니다. 어쨌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방학 때는 기본적인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할 거고 방학이 끝나고 바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거에 집중을 할 거야. 이거에 집중. 고난도. 닮음 이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풀어내는 거. 일단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자, 저는 동시에 한 방의 예시를 보여주는 139번을 볼게요. 13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직사각형도 결국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구할 거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야죠. 요 대각선의 교점. 여기. 요 대각선의 교점. 여기. 근데 둘 다 동시에 이등분하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 그리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근데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그냥 얘랑 얘랑의 중점 찾으면 끝이지. 얘는 요거고요. 얘는 이거니까 중점은 x좌표 더하고 나누기 2, y좌표 더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 점이랑 이 점만 알면 될 것 같아. 이 둘의 중점이니까 x좌표 더하고 나누기 2, y좌표 더하고 나누기 2.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저 보라색, 넓이를 2등분하는 보라색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면 되죠.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고 제가 기울기는 x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뺀 거. 그럼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될 거고 아주 깔끔하게 기울기 1 나오네.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이 점 지나는 직선 1, x-x좌표 더하기 y좌표. 뭐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는 이미 답이 나왔고 기울기는 1이고 직선까지 구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1 나오겠죠. 일단 답은 1입니다. 됐죠?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 거만 풀어보세요. 140번.